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4%대 반등을 줬습니다. 일단 이 흐름이 추세를 전체를 전환시킨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요, PBR 1배 수준에서의 강력한 가격 반발력이기 때문에 31일 날에 IR을 통해서 방향성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장의 지수가 견인될 수 있다. 시장의 지수가 견인된다면 여타 종목군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요. 오늘 같은 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70%의 급등 이후에 꺾여졌죠. 눌렸죠. 차익 실현의 매도 신호까지 잡아내는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분들 수익 잡아내시면 됩니다. 50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제2의 고려아연, 제2의 네이처셀, 와이즈 플러스까지 이런 종목군들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 그런 분들만 함께 하십시오. 지금부터 50분 동안 저는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뒷부분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황, 시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말에요. 주말에 여러분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죠. 윤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삐삐삐.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아쉬운 거는 니케이 지수 2%의 강세에 우리나라 1%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강세에 하이닉스가 조금 눌려버렸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자, 오늘 기준에서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었죠.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겨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V 쪽에 포착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1조 미만의 종목이 터져 나오는 S 쪽에 포착이 됐었죠. 23일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70.5%의 변동성.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 양봉이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더라도 장중에 계속 꺾여져 내려갔죠.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까지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아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 근거치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바닥에서의 되돌림의 흐름, 거기서 종목 검색기에서
56,500원에 일단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저점이 돼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려아연 빠져나갔고 네이처셀 빠져나갔고 거기에 그 자리에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의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10월 15일 이후에 엄마 고려아연이 포착돼 있었네요. 그죠? 고려아연. 이 고려아연이 80만 원이 아니라 144만 원대까지. 와우. 이게 종목 검색기예요. 검색기에 포착되고 진입 후에 수익률, 누적적인 수익 범위까지.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대형주, 조 단위 이상의 대형주 위주로 포착이 됐었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월 16일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입니다. 이거 그냥 슈팅 나와서 10만 원대 훌쩍 얼마에 들어갔었죠? 78,200원에 포착된 이후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엄마마마마 또 고려아연이네. 여전히 87만 원대네요. 이야. 여러분들도 이런 검색기 하나 갖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상은 동네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23일 기준에 아파트 맞나? 리듬? 얼마나 행복해. 아파트 하고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YG 플러스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래서 로지 그리고 외국 가수 이름을 모르겠어요. 마이클 잭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 히트 어마어마한 너튜브에서의 뷰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YG 플러스가 4,000원대부터 포착이 돼서 슈팅 와 어마어마한 슈팅 고려아연 여기 또 있습니다. 이야 네이처셀이 여기 있네요. 22일, 23일, 24일, 25일, 28일까지 네이처셀 와후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17,000원대까지 아싸. 그리고는요 25일 기준에 KB금융이 10만 원대를 넘깁니다. 오늘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오히려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말에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지주사 이외에는 주력주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KB금융 다시 방송에서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저점 편입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0만 원 미만, 9만 원대 중반. 그리고 에이징랜드라는 이런 종목군들의 슈팅도 1조 미만의 종목을 윤정두가 지금 좀 언급을 하게 됐네요. 그죠? 어찌됐든 에코프로 BM,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또 LG에너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 이런 종목군들의 슈팅이 오늘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있다가 에코프로 BM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16조가 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20이에요. 슈팅이 9%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20이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2차 전지의 탄력 반등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 떠 있고요. YG 플러스, DS 단석의 상한가,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네이처셀. 이 종목군들을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래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 10월 25일 날 이때도 포착이 돼서 31,000원대 포착이 돼서 슈팅이 나온 기준이 되는 거죠. 단기간에 뭐 30%씩의 슈팅. 와우. 한미사이언스 36,000원, 44,000원. 이런 식으로 포착이 돼서 슈팅이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일 기준에요. 28일 기준에 DS 단석의 상한가 동네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DS 단석, YG 플러스, 에이지랜드 그리고 네이처셀은 1조를 일단 넘겼어요. 그런데 요 변동률이 좋긴 하지만
뭐 LNF의 변동률, 고려아연의 변동률, 에코프로 BM의 변동률, 이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변동률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1조 미만짜리 접근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검색기에 떠 있고 시장이 원체 거래대금이 둔화된 상태에서 검색기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교육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윤정두가 아우 대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DS 단석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DS 단석의 기준입니다. 상한가의 기준이에요. 중요한 거는 상한가 간 종목 중에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 DS 단석 단 한 종목뿐이 없습니다. 1660억. 나머지는요.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든 거래대금 없이 슈팅이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위주로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그거 귀담아 들으시지 마시고 상한가가 됐든 어떤 기준이 됐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슈팅이냐.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의 캔들 양봉이냐. 그걸 먼저 들여다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DS 단석은 오늘 67,900원 2.88%에 포착이 돼서 상한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만 갖고 계셨으면은 이렇게 딱 포착되고 아니 상한가에 포착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캡처를 그때 한 거죠. 캡처를. 원체 윤정두가 여기 보시면은 S로 돼 있어요. S.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방송 끝나시고 이 자료 다 무료로 드리니까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S로 돼 있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주로 보여드리는 게 V입니다. S와 V 뒷부분에 설명할 거예요. S는 시가총액 3천억에서 1조짜리. 그리고 V는 1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윤정도는 V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S를 보지 못하고 캡처를 못한 거예요.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서 떴느냐? 여기서 뜬 겁니다. 여기서. 67,900원 요 자리에서. 뜨고 뭐 가볍다 보니까 원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진입 실질적으로 매매가 쉽지 않다. 어찌됐건 검색기 지난주에 검색기 받으셔서 와 내가 능동적으로 검색기 잘 받았구나 하셨던 분들은 상한가 딱 수익 내고 그리고 윤정두가 교육 어떻게 해드려요? 상한가에서도 절반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은 수십 년 동안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릴 때 쓰던 강의 자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기준입니다. 상한가에 대한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한다라는 거는 2015년 6월 이후부터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상한가가 15%, 2015년 6월에는 상한가가 30%.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보자.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는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징랜드예요. 에이징랜드 왜 움직였나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에이징랜드 이름 검색만 해도 나와 내용. 채널 돌리면은 에이징랜드 대박이죠. 그런 내용 귀담아 들으시지 마시고 결론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서 슈팅이 나와 있잖아요. 검색기 뜨고 슈팅이 나와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에서 슈팅이 나와 있을 때 이런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냅뒀더니 오늘도 올라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초대박 나셨죠. 이런 말장난에 속을 수 없잖아. 재진입 탈퇴 명확하게 탈퇴 나왔으면 차익 실현인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더 위에서 따라붙더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여기 또 탈퇴 또 나왔죠. 근데 냅두면 내일 또 가겠지. 우연찮게 내일 또 가더라도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펀더멘탈 대비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종목은 철저하게 매도 신호가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YG 플러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었죠. 이번에
이슈가 불거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가에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슈팅이 나와서 확장이 됐다면 그렇다면은 주의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든가 투자 주의라든가 이런 조치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진입 재진입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건 뭐냐면 꼬리가 계속 달려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탈퇴 신호가 나와 있으면 명확하게 탈퇴 차익 실현하고 혹은 너무 고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손절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윤정두가 추이 추세 매매 이렇게 펀드멘탈 뒷받침되고 성장성 뒷받침돼서 혹은 수급이 뒷받침돼서 혹은 최대한의 거래가 터지면서의 슈팅 그런 기준에서의 추이 추세가 매매가 아닌 그런 조건에 이런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에 대해서 뭐 냅뒀더니 너가더라 대박 나셨죠 이렇게는 전략을 꾸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탈퇴.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슈팅이 또 나옵니다. 10월 25일 그리고 25일에 차트 이 꼬리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네? 저 꼬리들을. 그래서 28일의 경우에도 강보합에 포착이 돼서 17.46까지 변동성이 나오는 그 흐름 범위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셨습니다만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꼬리, 이 윗꼬리, 오늘의 이 윗꼬리 이런 부분들이 탈퇴 신호로 나오게 된다면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그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1주 이상짜리 10주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2차 전지들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와, 뭐 난리가 났죠. 이제는 내 바닥입니다. 끝내줍니다. 뭐 이걸 사야 됩니다. 저걸 사야 됩니다. 그 배터리 아저씨부터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압수수색까지 당해놓고도 뻔뻔하게 방송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결론은 다시금 무너졌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또다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오픈하면서 2차 전지 그냥 막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리수가 있죠. 당장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에서의 성장성. 그에 반해서 이제 2차 전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장성은 뭐 인정을 하겠는데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실적이 사실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그럼 기술적으로라도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가총액 2위 16주짜리 오늘 2차 전지 날이었어요. 다 2차 전지 LNF부터 다 날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최상위에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거래대금 최상위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 2위 16조 8천억짜리가 거래대금 20이라는 거예요. 10%에 달하는 슈팅이 나왔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작년 7월 26일 날 정점을 찍을 때 거래대금이 5조 원대예요. 에코프로가 4조 원대. 그러니까 5조 원대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어요? 40분의 1 토막 나와 있죠. 거래대금이 40분의 1 토막이라고. 물론 그 당시 거래대금까지 한 방에 다 터트려질 수는 없지만 시가총액 규모에 맞는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돼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대비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시가총액 얼마에 8천만 주니까 지금 얼마에 딱 12조죠. 12조짜리가 거래대금 3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 4천억이. 왜? 2조 5천억까지 터졌었거든. 복잡하죠. 그러시니까 QR코드 찍고
도서 자료 주세요. 주린이 탈출.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10권의 도서 중에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 주린이 탈출 초보 기초도서 한 권 무료로 좀 제발 주세요. QR코드 찍고 신청하셔야 돼요. 어? 능동적이셔야지. 아니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2차 전지는 V자형 반등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옆에서 듣고 와서 IRA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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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쩌라고.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데. 바닥 반등은 나왔지만 내일이라도 거래대금 터지면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추세 강화가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된다. 응? 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윤정두가 있고 윤정두가 수십 가지의 수식을 줘서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는 무슨 소리야? 에코프로 BM이야. 그렇게 해서 3%에서 9% 이런 슈팅이 나오는 거죠. LNF 같은 경우도 오늘 13%까지 움직였죠. 응? 핸드폰에 딱 뜨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간편해요. 진입 빨간색 진입 화살표 땅 띵동 진입. 그러고 나서 진입 이후에 5.72%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에요. 다만 거래대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네이처셀도 거래대금이 아쉬운 종목이에요. 어찌됐건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누적 수익 범위를 넣어놨습니다만 결국은 청산의 기준이 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이 15배. PER은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바이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망치 자체도 3년 연속 적자였다가 이제 막 흑자인데 요만큼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불편하고 심리적인 면을 자극시킬 만한 이슈는 불거져 있죠. 그리고 수급 범위는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터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다만 1.5% 정도의 매수 강도는 들어왔는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투자 주의, 펀드멘탈 대비해서 주가 프리미엄이 좀 과도하다. 조정받으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다. 이슈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 그래서 FDA에 RMAT 지정이 됐다. RMAT라는 거는 포탈에 뒤지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다. 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지정이 된 거지 이걸 가지고 당장에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건 없어요. 시가총액이 1조인데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결론은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검색기는 이미 포착이 됐고 방송에서도 포착이 돼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11,260원입니다. 아니죠. 10,000원 수준에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포착된 거예요. 11,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11,000원입니다. 13,000원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잘 갖고 가셔야 되는데 능동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QR코드 한번 찍고 검색기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21% 수익 내고 싶어요. 그럼 얼마? 11,000원대 또 포착이 됐겠죠. 이날의 경우는. 17,000원대까지 올랐다니까. 다행히 매도 신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오버나잇을 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도 또 매수 신호가 또 15,000원대 나온다? 17,000원대까지 슈팅이라고. 근데 문제는 17,050원을 찍었는데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7위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거래대금 순위에는 없어요. 엄청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슈팅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다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포착돼서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검색기에 포착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 슈팅 포착되고 8%, 9%, 11% 이런 수익 범위의 슈팅 다 좋은데 차익 실현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느냐. 설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주의, 단기과열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지정이 되면 이제 조정폭이 확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는데 수급 범위가 그렇게 뛰어난 수급은 아니에요. 6천만 주대 종목에 매집이 그렇게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그렇다고 높지도 않아. 20%. 그리고 외인 지분은 8%. 유통 물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치가 있기 때문에 요 마지노선 라인을 훼손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뭐 장 마감에 일부 돌려놨지만 결국은 장중에 다 이탈됐거든요. 전부 매도 신호 다 잡아놨잖아요. 종가는 살짝 올려놨어요. 응? 근데 명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고려한 차익 실현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교재 기준으로 설정 범위 잡아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요 꼬리 부분들에 대해서 장중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고 펀드멘탈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공략주에는 없는 거예요. 뭐가? 네이처셀이. 내일장 공략주에는 거래가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지만 기간 쪽에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던 이수펜타시스 또 이틀 연속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려버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오늘 거래를 일정 부분 수반하면서 수급 유입되며 강세를 띄워준 두산 에너빌리티 과매도 권역의 현대차 삼성전자까지 내일장 공략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런 흐름이 나와요. 38년 노하우의 실전 투자대회 1위의 그 경력 그리고 KLX의 초청 강의 그 노하우를 증권사에 이렇게 30가지 이상을 전달을 해주고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이 검색기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운만 받아 놓으시면 이거 윤종도가 만들었어? 아니지. 윤종도 알고리즘에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불기둥 AI 나와봐라 오바. 그러면은 바로 V1000, V1300, 뭐 S1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론은 고려아연입니다. 얼마? 67만 3천 원. 얼마? 144만 원. 고려아연입니다. 69만 천 원. 그리고 얼마? 144만 원. 고려아연입니다. 70만 원. 계속 또 10월 달에도. 그 다음에는요 75만 7천 원. 끝이 없어. 뭐 82만 7천 원. 고려아연입니다. 88만 원. 그러더니 110만 원. 와. 결론적으로 상한가 그리고 나서 25일 날 추가적으로 147만 원까지. 야, 67만 3천 원부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다 좋은데요. 저는요. 편입은 잘해요. 차익 실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또 제자리에서 손절해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랐는데 차익 실현 못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손절해요. 결론은 불기둥 AI 그럼 어떻게 돼? 네이처셀 더블 공략주 고려아연 더블 나왔잖아. 시장 주도주 하이닉스 저점 대비 41% 올랐죠. 장중 세력주 페트롬마 슈팅 나왔죠. 세력 매집주 이런 종목군들로 수익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 매매 탁 누르면요. 윤정도가 이렇게 수식을 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 신호. 고점 대비해서의 매도. 그리고 바닥에서의 손절. 중요한 거는 이게 자동 매도 기능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무료로 줘야 된대. 이야, 난 참. 30명입니다. 선착순 30명인데 지금부터 요이 땅 할 거예요. 빠르게 능동적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고. 결론적으로는 24일 날 청산이 아니에요. 유지 중입니다. 아까 계속 검색했던 거 보셨죠? 유지 중입니다. 113만 8천 원. 근데 정확히 25일 날 청산합니다. 최고가 찍고 무너져서 어떤 식으로 시가총액이 9위까지 올랐는데 30조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펀더멘탈 대비. 아무리 뭐 경영권 분쟁이어도.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개장 초에 슈팅이 나와서 따라붙었어도 탈퇴 신호가 나올 때 명확하게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대처하자. 그래서 매직 계산기까지 싹 다. 이거를 지금 신청을 안 한다고 지난주에만 또 2주 전에만 3주 전에만 했어도 수익 내고 차익 실현 매도 신호까지 싹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검색기 하나에서 매수 신호와 검색기 하나에서 차익 실현 신호까지.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시황이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까지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 뭐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상에서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1시간 40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영상 녹화본 무료로 다 올려놨습니다. 1시간 40분짜리.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뭐 40% 가까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 돌린 건데 여전히 30%대 하락이고요. PBR 1.07배까지 밀렸다. 이건 아니잖아. PER 9.28배까지 밀렸다. 이게 10월 25일자 기준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어요. 최근에. PBR 밴드 요 부분 1.04배를 하회시키는 흐름? 말도 안 되는 흐름이죠. 이게 뭡니까? 실적이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들. 실적이 부정적이다? 아니라니까요. 실적 나쁘지 않아요.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와, 외국인 너무 많이 팔았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수급 범위에 있어서 23년 이후에 가장 많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거기에 지금 외국인 지분이 52%대입니다. 52%대가 외국인 지분인데 52.46. 아니 근데 무슨 외국인이 뭐 팔아봐야 얼마나 팔았어. 근데 그 정도로 파는 거 4%에 달하는 매도, 이거는 기억도 없어요. 제가 IT 거품 때 이렇게 팔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씩 외국인이 팔았다? 없어요. 9.11 테러 때 혹은 리먼 브라더스 때 그렇게 판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오늘 1시간 40분 또 녹화를 해서 올려놔 드렸는데 22년 11월 30일 이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살짝 엇박자 나는 흐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엇박자라는 거는 같은 방향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있었다는 거지, 하이닉스 가는데 삼성전자는 못 가고 이렇게 된 경우는 없었죠. 이번에 기준에서도 없었어요. 9월부터 해서 디커플링 된 게 한 달 정도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MS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픈 AI가 챗 GPT라는 것을 22년 11월 말에 오픈하게 되면서 AI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상 50년대부터 AI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인류의 삶을 바꾼 거, 제대로 바꿔 나가기 시작한 거는 지금의 기준인 거죠. 언제? 22년 11월 30일 챗 GPT를 오픈하고 나서. 그 부분에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서버 구축, 그 서버에는 CPU 가지고는 안 되고 GPU라고 해서 더 고사양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TSMC,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의 협업이 굉장한 결실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기준에 불과 뭐 2년뿐이 안 됐어요, 사실. 아직까지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AMD나 인텔이 그렇게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엔비디아는 아니야. 굉장히 고사양의 제품을 원하는 쪽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려진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구축이 잘 된 거고요.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구조 속에 삼성전자의 HBM, 삼성전자도 지금 HBM을 만들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납품이 없는 거지 알파벳, 아마존에 납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하이닉스 양식대로 만들어라의 기준인데 그게 이제 지금 좀 겉돌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확장, 클라우드 사업 부분 확장, 이 부분의 GPU의 수요 끝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부분은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그 반도체 기준이 다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는데 TSMC가 뭘 조립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황이 끝날 거냐? 이거 끝내줍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아니야. 이거는 계속 좋았을 때 얘기인 거고 이것은 정점에 달할 수 있는 거는요.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번에도 B컷 0.5%포인트 50bp 하향시킬 때, 인하할 때 결국은 8월 초순, 9월 초순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춰줘야 될 만큼 경기가 둔화된 거야? 심지어는 경기가 침체야?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 50bp를 내리고도 시장은 지표가 긍정적이고 또 시장은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만큼의 경기 둔화만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 범위의 수준까지는 계속 AI, IT 위주의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쏠렸다. 쏠리고 먹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고금리 속에 조달금리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달해온 금리가 채권 살까? 안전자산 살까? 고금리 속에 성장주로 베팅이 들어가죠. 그것이 꺾이는 거는 언제 꺾일 거냐의 기준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급격히 낮춰야 될 정도로 경기가 지표가 둔화됐을 때.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채널 돌리면 박수치고 막 이번에도 50bp 내려주세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소리. 결론적으로 HBM을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개발을 처음에 했고 별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가 있으면 이 하나의 반도체의 사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더 좋은 사양을 개발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반도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자. 그래서 직렬 방식으로. 그것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T10언더 한미반도체. 근데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을 알겠는데 주가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 지금 반도체 쪽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수요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41% 비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에 알파벳 아마존에 납품하는 HBM, 하이닉스의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비중 전체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없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어찌됐든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 증시 또 글로벌 시장의 지금 슈팅 이것을 이끌어가는 AI 관련 주들의 시가총액 이걸 뭐 1시간 40분 교육해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설정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끝없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 라인의 요 묶음의 흐름. 삼성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요. 2016년도에도 방송에서 얼마나 악을 쓰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수급과 심리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해서 얼마큼 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요. 그 당시 기준의 더블 요 자리에서부터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과 수급. 지금 수급이 안 좋지 않습니까? 실적 안 좋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작년 10월 말에 KBS 공중파 방송 나가서 교육해 드릴 때 전망치가 34조였습니다. 지금 37조예요. 이 당시 주가 66,000원. 지금 58,000원 돌려놔서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받은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 이 실적이 이렇게 훌륭한데 2%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이렇게 오히려 2% 매도로 7월 11일부터로 따지면 4%의 매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이거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속에 이러한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 특이 창구에서 1% 이상의 매도 인덱스 쪽에서 자금을 빼야 되는데 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기준이다. 이 정도의 흐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이걸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서 1시간 40분짜리 영상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과도하다. 단순 논리는 과도하다.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러한 위치에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대금 수반하고 검색해서 뿅. 검색해서 뿅뿅. 아시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 요만큼까지 해드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30명 지금 신청 거의 다 찼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내일 당장 고려아연, 내일 당장 네이처셀, 내일 당장 YG 플러스, 내일 당장 하이닉스 바닥에서 40% 이런 슈팅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선착순입니다. 잠시 후에 하이닉스 교육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오늘은 이거 설명드릴 시간도 없어.
다른 날은 막 잘난 체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춤추고 난리를 폈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 윤정두의 38년 노하우의 이 수식을 증권사가 의뢰를 해서 증권사가 부탁을 해서 증권사가 매달려서 대표님 제발 수식 좀 주세요. 오케이.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1월 18일 날 하이닉스의 매수세인 나온 그 시점이에요. 응? 불기둥 AI야 종목 좀 줘봐라 띠용 했더니 이렇게 어느 걸 원하십니까? V1000 눌렀어. 그랬더니 하이닉스가 튀어나옵니다. 엔캠이 튀어나와요. 엔캠 12만 6천 원부터 4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슈팅이죠. 하이닉스 어떻게 했어요? 13만 3,800원? 25만 원까지. 그 다음에 얼마에 또 14만 원. 시가총액 2위 업체가 2,400개 종목에서 수백 개 종목이 뜨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2위 종목을 포함한 이러한 흐름에서 슈팅 얼마까지 날아가요? 25만 원까지. 그냥 쭉쭉쭉 25만 원 수준까지 날아가면서 검색기에서 계속 떠요. 시가총액 2위가. 그러니 올 1사분기에 시가총액 10조 넘긴 HLB,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 엄청난 슈팅의 수익, 유한양행의 슈팅의 수익 그 수익 전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가져갈 수 있었겠지. 어떻게? 능동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기준에서 받아가는 거지. 아이고 지난주에 이거 받을 걸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뭐해.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금 뜨잖아요. 14만 원대, 15만 원대, 16만 원, 또 18만 원, 18만 3천 원, 18만 6천 원 계속 떠요. 얼마나 멋들어져. 소형 잡주가 아닌 하이닉스에서 이러한 슈팅이 나오고 망치형이 떠서 신호가 나오면 검색기에서 편입의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슈팅 범위가 40%대 슈팅입니다. 수급은요 1.34%. 삼성전자 자신감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 4% 지금 매도예요. 하이닉스요 3% 매도 이후에 3% 매도 이후에 요 기준에서 3% 매도 이후에 1.34 편입하고 고점 대비 40% 밀린 이후에 되돌린 거죠. 펩트론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런 식으로 뜨고 매도 신호 나올 때 차익 실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상반기 기준이에요. 상반기 기준에 이 흐름, 요 흐름이 요렇게 차익 실현 부분을 명확히 지켜야 된다 그랬죠. 매도 신호 나올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 나오고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 그리고 9월 11일 날 이런 식으로 포착되면 이때 들어가서 수익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거래 둔화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7일 날 이슈 범위 불거지고 얼마? 58,200원부터 뜨는 거예요. 59,100원이 아니라 58,200원. 결론은요. 10만 원을 넘기잖아요. 5만 원, 59,000원, 6만 원, 그리고 7만 원. 10만 원을 넘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마지막 QR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이런 수익 범위에 차익 실현 신호까지 완벽하게 잡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내일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무료는 없습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